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예전보다 어르신들을 어린 아이들보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환갑잔치는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는 길어지는 노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노인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출판사 리수, 지은이는 소노 아야코, 옮기니 김옥님입니다. 지은이 소노 아야코는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의 여러 작품 속에는 신 앞에 비추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노인이 되지 않는 법은 노인이 되지 않는 7가지 방법을 자립, 일, 관계, 돈, 고독, 늙음, 질병, 죽음, 신 이렇게 7챕터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노화라는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늘 질문해야 변화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노는 습관을 기른다.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자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찻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밖에서 볼일을 보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찻집에 들려 책을 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줄어듭니다. 미리미리 혼자 노는 습관을 키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 없이는 여행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인생이 곧 여행인데 혼자 여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하고 차표를 사고 갈아타는 것까지 남들에게 맡겨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50살에 중심성 망막염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혼자 강연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에 적힌 비행기 탑승 게이트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직원에게 눈이 안 좋아서 안내판을 못 읽겠어요. 기타 큐슈행은 몇 번 게이트죠? 라고 묻곤 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해서는 귀를 쫑긋거립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잽싸게 따라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턴테이블에서 짐을 찾지 못해 직원에게 물표를 보여주고 시력장애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하고 부탁해야 간신히 짐을 찾게 됩니다. 대다수 일본인은 친절한 편이어서 자신의 약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부탁할 기력만 있으면 혼자 여행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기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임에도 성경 강의를 들으려고 세타가야구의 세다라는 곳에 있는 수도원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내가 사는 대넨초우 역전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다른 노선 버스도 수시로 들어왔는데 행선지 표시를 읽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얼간이 같은 표정으로 나리타에 가고 싶은데 이 버스를 타면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아니에요. 바로 뒤에 오는 버스를 타세요. 하고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년일수록 조금 무리다 싶은 일도 지혜를 활용해 가능케 하는 교활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지혜는 필수입니다.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기가 먹을 것을 요리하고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이 2가지가 나의 정신을 녹슬지 않게 단련해 줍니다.
몇 살이 되더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박한 시간들이 나에겐 무척이나 뜻깊습니다. 그렇지만 째째한 성격 때문에 진수성찬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모임에는 4마리에 298엔을 주고 산 문어로 담근 젓갈을 내놓았습니다. 맛이 괜찮았는지 더 없어요? 라고 재촉하는 분도 있었고 가져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4마리 중 3마리의 몸통을 썰어 만든 젓갈이므로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동창들 모임에는 서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어차피 과식은 금물이기에 그럴듯한 식당에서 대접하기보다는 집에서 밥 한 그릇 함께 먹는 편이 더 즐겁습니다. 내가 대접하는 메뉴는 국에 나물 반찬 몇 가지인데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먹을 만한 요리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류마티즘 같은 지병 때문에 부엌에서 움직이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 먹는 사람도 즐겁고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뿌듯해집니다. 나는 앞으로 몇 살이 되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밥을 먹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친구가 늘어날 테고 그들과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되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볕에 말린 나물이나 우엉조림 등은 늙은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만들어 먹기 귀찮아도 먹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보람이 있습니다. 차례를 정해놓는 것도 좋고 개인당 1,000엔씩 모아 창거리를 구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여럿이서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다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르는 고독을 생각하며 무채를 썰어주거나 식탁에 젓가락을 놓는 등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뭐니 해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테니 말입니다. 이성과도 어울린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가와 루이치 회장이 일본 제다를 이끌던 시절에 게이트볼장을 전국에 100군데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왜 게이트볼장만 만듭니까?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체력이라면 발을 일궈 채소라도 길러야지요. 라고 반박한 기억이 있습니다. 노는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60세에 퇴직하고 생산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실컷 놀아야 한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 풍조와 달리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게이트 불장이 있는 동네마다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나보다 윗세대들은 주로 시골에서 살았고 입소문이 무서워서 함부로 남녀가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게이트 불장에서 이성과 즐겁게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건강에 직결된다는 말을 듣고 게이트 불장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년에 이혼하고 줄곧 혼자 지냈는데 혼자 지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고 자랑할 만큼 성공한 이혼이었습니다. 내가 재혼하라고 농담 비슷하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재혼 같은 걸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오페라를 보고 여행에 동행할 남자친구가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어서 사귐이 자유롭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한 사람을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사교 댄스도 요리 교실도 좋지만 일단은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이상적인 교제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그룹에서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성은 갤런트리 정신으로 여성을 대합니다.
여성도 스웨터라도 매년 새로 사서 입고 다니며 몸가짐을 깨끗하게 가꿉니다. 이렇게 서로 노력한다면 사귐도 건전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좋은 인연을 만드는 데 소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공유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말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듯 친구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날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막상 그날이 찾아온다면 내 인생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건강 유지를 임무로 삼는다. 건강의 기본은 뭐니 해도 식사입니다. 의외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사만큼은 허술하지 않게 먹으려고 각별히 신경 씁니다.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내 솜씨를 아는 지인들은 그다지 환영해 주지 않는 평범함보다도 떨어지는 식사입니다. 무 잎사귀를 볶고 비지를 끓입니다. 겨우 이 정도 수준이기에 대부분 내가 직접 만듭니다. 나 나름의 노인용 건강식입니다. 혼자 먹을 때도 야채를 정성껏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어묵이 있으면 어묵 반찬도 만듭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추려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50세 무렵부터 한방과 정체, 침과 뜸, 지압 등의 책을 초보자용부터 시작해서 전문서까지 담독했습니다. 그렇게 읽힌 지식으로 나를 치료해 왔습니다. 침도 내가 직접 놓고 마사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솜씨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한방 지식입니다. 무릎 통증을 한방으로 고쳤습니다. 50세 무렵부터 무릎이 자주 부어 병원에 갔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증상으로 시달리셨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억울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문화와 성바울을 조사하고 있던 시기라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취사는 항상 내 몫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여행 가방에서 조리 기구를 꺼내 연어 통조림을 따고 인스턴트 카레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려면 무릎을 자주 꿇어야 합니다. 무릎이 이래서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무릎은 반드시 고쳐야 했고 결국 한방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혈압이라 평소 혈행이 나빴는데 시험삼아 혈류 촉진에 좋다는 한약을 복용해 보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나도 별다른 통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저체온입니다. 체온 유지가 건강 유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목욕도 자주 하고 술도 조금씩 마셔봤는데 체온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시작한 림프 마사지 덕분에 체온이 35도 5분까지 올라갔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받은 이유는 겨드랑이 밑에 응어리가 생겨서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림프가 모이는 곳마다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내 직업과 나쁜 성격이 원인인 듯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동 부족입니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했다면 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동다운 운동을 하지 못하고 바지런히 집안을 움직이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림프가 모이는 수족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노후에 대한 각오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게로록을 쓰기 시작한 것은 37세였습니다. 당시 여성 평균 수명은 74세였습니다. 37세 생일날에 반함정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나의 늙음을 경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평균 수명은 남성 79.59세, 여성 86.44세로 늘어났습니다. 2055년에는 남성 83.67세, 여성 90.34세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한다면 노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음과 흡연을 중단하고 운동을 습관화하고 집에서 만든 밥을 먹고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혼자 울고 혼자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마르데 파로스라는 브라질 시인의 시는 우리와 함께 라는 멋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자기 일처럼 다가오는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내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바닷가를 걸었다. 주님과 나란히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이 두 사람의 발자취를 남기고 사라졌다. 나의 발자취와 주님의 발자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꿈속에서 생각한 것이다. 이 한 발, 한 발이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본다. 발자취는 아주 먼 곳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깨달았다. 듬성듬성 두 사람의 발자취가 아닌 한 사람의 발자취밖에 없음을. 나의 생애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한 사람의 발자취밖에 없던 것은 내 생애 가장 어두웠던 날들과 일치한다. 고민하던 날, 악함을 구하던 날, 이기주의로 물든 날, 시련의 날, 견딜 수 없던 날, 해낼 수 없던 날, 주님에게 몸을 돌려 감히 불만을 말했다. 당신은 매일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던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친구여,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취밖에 보이지 않던 날, 그날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날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